저거 수업 시간에 듣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氧화탄소 가스는 이게 단순한 한두 군데 장기의 이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온몸에 여러 장기 이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해갖고 이제 그 길로 제 모교 서울의대 도서관에 가서 쫙 뒤졌죠. 색인이라든가 이런 지금까지 컴퓨터로 쭉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1919년 이때부터의 그 국제 저널 이런 책들을 쫙 뒤져보니까 이氧화탄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상당히 놀랐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환자들에 대한 증상 기술이 제가 맞아봤던 그 환자들하고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쫙 끼치고 거의 뭐 갑자기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뭐 타임머신 타고 어떤 그 터널로 쫙 들어가고 그 다른 세계 사람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환자들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 제가 봤던 그 실조 증상, 뭐 표현이 안 되는 증상, 우울해하고 눈물을 항상 흘리고 있는 거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어떤 뭐랄까요, 소명을 부여받은 것 같은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환자를 보고 또 그런 과학적인 배경을 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분들은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이거는 내가 의사로서 이분들을 받쳐주는 게 내 역할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하던 병원 거의 다른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거의 전업으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은 또 산재 인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뜻대로 많은 분들의 뜻대로 이게 인정받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특히요. 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결국은 직업병으로 이렇게 고생한 분인데 그분한테 당신 술 먹고 뭐 계집질 하더니 매독 걸린 거 아니냐, 뇌매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 가서 따졌더니 그 누구 담당하는 사람이 당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모욕을 받고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완강하게 책임의 필요한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본인들의 그 피해자들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의사의 조언만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운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거의 뭐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상황이 되니 그분들이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힘을 모아주셨군요. 강한 소위 그 투쟁력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겁날 정도였어요, 그 당시. 저도 병원 문 닫긴 싫은데 놀랄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올림픽 앞두고서 춘천에서 구리로에서 서울로 성화봉송을 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조사해서 해결 안 해주면은 그 며칠 앞두고서 거기를 막겠다. 우리는 그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왔는데 국회 쪽에서 어떤 그 해결책을 만들자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화봉송로 막힐 거고 그러면 뉴스거리가 뭐 그냥 해외 토픽으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 가서 회사 쪽 대표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면을 해서 과학적으로 그거를 의학적으로 진단해 줄 사람들, 판정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쪽에서 지정하는 의사 3명, 또 이 원가협에서 지정하는 의사 3명, 3대 3으로 모여서 의사 대 의사로서 그 환자만 놓고 기록만 놓고서 판정을 하자라고 들어갔던 거고.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허용이 되잖아요. 또 나라에 따라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의사 드디어 됐다 했는데 그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지정하는 의사분들이 이런 질병은 이거는 본인의 개인 병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병이 복합됐다고 보면은 다 설명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된 논거는 어떻게 개인의 병이 이 몇백 명이라는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젊은 나이에 40대 50대 나이에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그건 통계학적인 숫자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루에 갑자기 교통사고 많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끌다가 상대방의 신장을 전공한 내과 교수님이 신장 조직을 띄어서 그걸 전자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임상을 해봐서 알지만 신장 조직 검사는 그 조직 검사에 따르는 그 사망률이 또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신장 주변에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 동맥을 건드릴 경우에 즉시 수술실에 올려서 그걸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출혈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 피해자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전에 나와 있는 몇십 년 된 그런 거를 구태여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다가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조직 검사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자원자를 잡았더니 설명을 충분히 해줬죠. 이 위험한 건데 지금 그 길이 막혀서 이거밖에 없다고 했더니 몇 분이 나서셨어요. 조직 검사 하겠다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을 조직 검사를 거쳐갖고 다음 모임에 갔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 교수님 얼굴도 그렇고 드디어 이분들도 뭔가 본 거예요. 기저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늘어나 두꺼워져 있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부에 자꾸 마찰을 주면 거기가 굳은 설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성가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 두꺼워져 있는 게 나온 거고 그 신장내과 교수님 처음 본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뭔가 있다. 그래서 인정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서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좀 뭐 지난하고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게 참.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등 12개의 관계부처는 원진 레이온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직업병 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일반 그 산재 보상 기준이 너무 낮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젊은 분들이 볼 때는 특히 놀랍겠지만 완전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거나 눈을 시력을 잃거나 사지절단이다 이런 정도의 1등급인 경우에 그 당시에 액수로 아마 4천, 5천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뭐 약간 끝이 잘리거나 흉터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에가 14등급인데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해서 보상됐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1등급은 1억을 해야 된다. 14등급은 1,000만 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스케일을 확 올려놨죠. 아니 지금도 그때 직원분들하고 연락을 하신다고 그래요. 예. 아, 그때 열심히 정말 같이 뜻을 맞춰서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요. 한 번은 저희 이제 어머님이 사실은 양평에 다 와서 요리 맛있게 먹고 그러셨습니까? 옛날 얘기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아주 재밌게 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뭐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으로 또 유학을. 예. 야, 이게 WHO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또 조셉 뭘? 하버드. 아니 조셉 아유 진짜. 지금 WHO를 그냥 가신 게 아니야. 제가 사실은 아까 얘기 들으면은 와 너무 좋다는데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시간들이 아니 이거 뭐 원진 레이온 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